저 산을 머리로 한 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무얼 그리 생각하나 아까 저자로 가야 된다. 이건 안 되고. 도대체 알 수가 여기 집이. 없네. 이제 동남아 여행 온 기분 나네. 시아누쿠빌에서 생활한다는 것. 대형 카지노 건물과 그것의 내부 외에는 도시화되어 있으면서도 왠지 한국인의 정서에 맞지 않는 건축물들로 비추어지면서 중국식 급격한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해 도시 미간의 아름다움은 느끼기에는 힘든 곳이면서 중단과 건축을 반복하면서 방치되어 있는 듯이 보이는 건물들을 보면 부동산 투자와 건축 투자 사기와 실패의 산물들이 뒤엉켜 도심 중심가의 5분의 2 정도는 흉물로 자리 잡고 있기에 도보 산책이나 일상의 여유로움을 느끼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캄보디아의 신흥 도시이면서도 그래도 캄보디아에서 수도 프놈펜 다음으로 발전되어 있는 도시인가 봅니다. 정부 차원에서 개발하던 전략적인 시기는 이미 오래전이었고 개별적으로 지주의 입장에서 개발하다 중단되고 또 투자금이 모이면 다시금 개발 진행을 반복하는 등의 많은 중국인 투자자들의 자본으로 인해 캄보디아라는 국가에 걸맞지 않은 수도 프놈펜보다 훨씬 높은 생활 물가를 형성하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완공된 건물들조차 상당한 공실률임에도 불구하고 건축 부지나 중단된 건축물 등은 애초 매입한 토지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건축 분위기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곳이 시아누쿠빌의 2024년도 분위기라 보여지네요. 시아누쿠빌의 도심을 카지노를 제외하고 느끼게 된다면 과연 이런 도시에 누가 머물고 생활할지라는 의문은 항상 가지게 되나 봅니다. 수년 전 중국에서 정책적으로 투자 이민을 온 중국인들과 카지노 관련 종사자들, 보피 집단 세력들, 그리고 카지노의 순수 고객과 시골 구석구석에서 카지노에서 파생되는 일자리를 찾아 한 달 40만원에서 50만원의 월급을 만들기 위해 하루 10시간, 12시간 정도의 노동시간을 보내야 하는 18세에서 25세 전후의 수많은 카지노 직원들과 기존 토지주에서 벼락부자가 된 일부 현지인들과 남아있는 원주민들이 도심의 한 공간에서 각자의 삶을 이어가는 그런 도시로 비추어지나 봅니다. 영어 단어보다는 중국어 우선 조기 교육으로 인해 영어 단어 하나는 모르지만 중국어 초급해야 하는 데는 그런 캄보디아의 어린 직장인들이 많은 곳, 그런 곳이 시아누쿠빌이라 보여지는데 중국도 아니고 캄보디아도 아니고 요상한 정리되지 않는 분위기의 도심은 캄보디아에서의 합법적인 카지노 산업과 캄보디아에서조차 불법적인 온라인 보피 세력이 도심에 쏟아내는 돈에 대한 일반인들과는 가치의 개념이 다름에서 오는 차이로 인해 정말 얼토당토하는 생활 물가를 제시한다고 느끼게 되는 점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에 7달러, 9,500원 정도에 판매하는 그런 중소 커피숍도 생기고 있다는 것에 주인 얼굴 한번 쳐다보면 소리가 절로 나오나 봅니다. 물론 카지노 도시에서 카지노를 통해 눈먼 돈들을 쉽게 버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하더라도 하루 10불, 20불을 벌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12시간에 가까운 노동을 제공하는 실정과 공존해서 한쪽 모퉁이에서는 개념 없이 커피 한 잔에 제일 싼 것이 7달러에 팔겠다고 사업체를 차려놓는 중국 상인들을 보면 미국이나 영국도 아니고 빈국 캄보디아에서 저게 많은 짓일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건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생각의 변화는 없을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품 가득한 생활 물가는 도박으로 인한 돈의 개념과 불법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의 흐름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그들 위주의 물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매번 느끼게 되면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주식으로 치면 상폐되어야 할 종목들이 거래소의 관리 소홀로 주식 거래가 되면 선량한 투자자들에게는 피해를 주듯이 폐기 처분되어야 할 건물들이 너무도 많은 실정이지만 버티기와 기대감으로 인구 증가의 희망은 요원해 보이는 시아누쿠빌의 현실을 부정하는 실패한 중국인 지주와 건물주들이 아직은 버틸 만한가 보다라는 짐작만 해보게 되네요. 변두리 2, 3층 보레이가 3억씩 판매하려고 먼지가 아닌 외벽 페인트가 빛바래지면서도 공실로 비워두는 현실에서 죽은 자식 불알 잡고 있다는 주식 격언을 새삼 떠올려 보기도 하는 게 웬만한 시아누쿠빌 건물들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그나마 애초에 지어질 때 중국식 대량 공급을 위한 날림 형식의 건축물이 아닌 제대로 된 건축 자재와 마감재 처리까지 잘 되어 지어진 건축물들은 소비자가 있기도 하지만 창고도 아니고 집도 아닌 그런 형식의 건축물들은 도시의 항폐하에 한몫을 하지 않나 싶네요.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한 손절매. 부동산이라는 게 주식시장과는 좀 다른 면이 있다면 손절매를 위한 판단, 실행하는 것이 좀 더 더디다는 점인가 봅니다. 중국 중소도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유령 도시에 비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곳의 현상과 비슷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종종 해보는데 카지노 인구와 온라인 종사자 인구가 줄어든다면 그냥 주저앉을 도시일 거라 보여지만 세상 어디고 돈이 생산되지 않는 지역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리 만무한 것은 서부 개척 시대의 골드러시, 원유 생산 이전의 강산도시, 그런 도시들도 번영과 쇠락을 맞이했듯이 시아누쿠빌이라는 도시 역시 오프라인의 카지노 성장 없이는 어려운 점은 중국 본토에서의 온라인 카지노와 불법 관련 강한 제재의 움직임을 보이는 척 하지만 아직은 강력한 실행력을 보이지 않는 터라 이 도시에서 거품 가득한 돈들이 그나마 돌아다니고 있는데 하무 11홍이라고 보피, 로맨스 온라인 집단들도 언젠간 한계에 부딪히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이러니하게도 만약 그들이 무너진다면 시아누쿠빌이라는 도시의 실물 경제는 침체기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싶은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피, 로맨스 사기 등의 집단에서 사업체로 운영하는 건물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다는 것에 놀랍기도 하고 집을 얻으러 다녀도 일반인들은 그런 건물 입구에서 출입조차 막는 곳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보피 세력과 온라인 세력의 상주 인구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새삼 느끼곤 하나 봅니다. 시아누쿠빌, 캄보디아의 유일한 수출입 항구가 있는 도시. 그러면서도 유일하게 섬을 주변에 두고 있으면서 소수의 관광객이 남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임에도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으로 도시의 고전적 아름다움을 소멸시킴으로 인해 배낭여행객이나 서양 휴양객들은 찾는 이가 점차 줄어드는 현상으로 인해 이제는 그냥 카지노 소비자에 함몰되어 있는 그런 도시로 탈바꿈되어 있는데 그것을 빌미로 부동산 개발과 투자 그리고 분양 실패 그래서 사기로 이어지는 현상이 많은 듯이 보여지는 것.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 도심 외곽 캄보디아 현지인들 마을을 찾아 한번 돌아보면서 재충전, 생각의 정화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던 날, 그날의 잡생각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수상 가옥이네. 와, 정말 잡았나? 이야. 아, 여기는 없네, 다리가. 원래 저기는